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9월의 첫 일반 기업 공모 종목이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수요 예측 결과가 영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공모주 트렌드는요, 또 이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옥석을 가려내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경쟁률은 44.25대 1을 기록했어요. 이것도 그나마 기관 투자자 물량 272만 7,48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고 최종 기관 배정 물량인 231만 8,750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아무튼 100대 1 미만이면 딱 봐도 매우 낮은 수준이니까요. 안 좋은 것들과 비교해서 순위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는 15,000원에서 18,000원을 제시했었는데요. 공모가 상단 이상을 적어낸 비율은 신청 수량 기준으로 19.21%밖에 안 됐습니다. 반면에 공모가 하단인 15,000원과 15,000원 미만을 제시한 비율은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94.41%였고요. 수량 기준으로는 80.79%를 기록했어요. 즉,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이 하단과 하단 미만을 써냈다는 소리입니다. 보면 15,000원 초과 18,000원 미만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즉, 밴드 상단과 상단 초과를 써냈거나 아예 하단과 하단 미만을 써냄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렸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겠죠. 이런 종목은 우리가 또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요. 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참여 건수 기준 12.42%, 신청 수량 기준으로는 15.83%를 기록했는데요. 경쟁률과 신청 가격 분포표에 비해서는 괜찮은 수준으로 나와줬죠. 보면 15일 확약을 신청한 기관 수가 32개로 가장 많기는 한데 다들 소량씩만 신청을 한 모습이고요. 1개월과 6개월 확약을 신청한 소수의 기관들이 꽤나 많은 수량을 신청을 하면서 신청 수량 기준의 확약 비율을 좀 높인 모습입니다. 어쨌든 확약 비율은 없는 것보다는 이 정도 있는 게 훨씬 낫기는 한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차라리 좀 많은 기관이 소량씩을 신청을 했다면 배정을 할 때 이 기관들이 신청한 수량의 대부분을 배정을 다 해주는 식으로 해서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수의 기관이 많은 수량씩을 신청했다면 배정할 때 아무리 이들 기관에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한 개의 기관당 배정을 할 수 있는 수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여기서 크게 높이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안 좋다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결국에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5,000원이나 낮은 10,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공모 주식수와 상장 예정 주식수에도 변동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것 또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주관하는 공모주 치고는 마음에 쏙 들었던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넘어가서 일반 공모 주식 배정 내역 변경된 부분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변화가 없어요. 아마 미달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수는 감소했습니다. 비율 측면에서 보면 변화가 없고요. 기관 투자자의 배정 물량도 좀 감소했는데 최종적으로 비율도 68.95%에서 68.5%로 소폭 줄어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총 합계 일반 공모 주식수가 363만 6,641주에서 338만 5,000주로 줄어들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모가도 낮추고 공모 주식수도 줄인 거죠. 그리고 구주 매출 비중도 조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구주 매출 비중 14.76%가 꼭 필요했냐는 거죠. 보시면 기존에는 이성현 대표와 재무적 투자자 3곳을 포함해서 총 53만 6,641주가 구주 매출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변경된 부분을 보시면 이성현 대표가 구주 매출로 내놓는 주식수를 대폭 줄였고요. 그리고 이노폴리스와 지우반도체는 구주 매출로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주 매출 비중이 14.76%에서 8.42%로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어요.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 비중이 줄어든 만큼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또 늘어나겠죠. 근데 다행히도 공모 주식수 자체가 또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줄었습니다. 비율로는 25.53%, 낮은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53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기존 주주 비율 10.37% 존재하고요.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수요 예측 경쟁률은 44.25대 1로 매우 낮고 신청가격 분포표상으로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결국에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33% 낮은 만원에 확정이 됐다. 그나마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15.83%로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한데 소수의 기관이 많은 물량을 신청해서 높인 경향이 있기는 하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5.53%, 유통 가능 금액은 533억 원 정도다. 자, 그러면요. 저는 첫 번째로 궁금한 부분이 최근에 경쟁률은 낮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조금 있었던 종목들의 성과였어요. 최근에 그랬던 종목이 수산 인더스트리와 에이프릴 바이오, ICH 정도가 있는데요. 수산 인더스트리와 ICH는 상장일의 성과가 매우 좋지 않았고요. 그 이후 움직임도 별로였어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반전을 확실히 보여줬었죠. 상장일의 최고가 기준으로 58%를 찍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잘 찾아서 청약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아무튼 성과가 좋지 못할 확률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죠.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었으니까 손실이 마이너스 10%로 당분간은 제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살펴봤죠. 2021년부터 해서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던 종목들의 상장일 성과. 보면 수요 예측 결과도 좋고 확약 비율도 꽤 있고 유통 가능 금액이 매우 크지 않은 이상 상장일의 성과가 다들 좋았어요. 진시스템은 제주 맥주하고 청약과 상장일에 겹쳤는데 제주 맥주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상장일의 성과도 부진했고요. 시엔토스 성진은 보시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매우 낮았고 유통 물량과 유통 가능 금액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당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바로 찍게 됐고요. 이때 아마 환매 청구권 행사해 보신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매 청구권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좀 다 뒷받침이 돼야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데 환매 청구권이 붙었음에도 수요 예측 경쟁률이 이렇게 낮았던 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처음이에요. 그 밖에 뭐 확약 비율이나 유통 금액 이런 건 아주 안 좋은 조건은 아니겠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2021년부터 지금까지 환매 청구권이 붙었던 종목들은 다 플러스 구간을 줬다는 것에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될까요? 네, 여기에 이어서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 반전의 기대 요인을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격 메리트가 생겼는지, 2번, 유통시총 규모가 아주 작아지지는 않았는지, 3번, 시리즈 투자를 유치할 당시에 책정된 밸류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보다 높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 가능성이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4번, 기존 주주 비율이 아주 낮거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확실히 높지는 않은지 이 정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낮아진 공모가는 적정한지를 볼 텐데요. 오픈엣지의 24년, 25년 추정순이익과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으로 계산한 펀은 15.93배가 나옵니다. 그 밖에 유사 기업들은요. 22년 반기순이익을 연환산했고 오늘자 기준의 시가총액으로 펄을 계산했어요. 쭉 보면 오픈했지만 20배 미만으로 굉장히 저렴해 보이죠. 하지만 얘기했듯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24년과 25년 추정순이익을 현가화시켜서 평균 낸 수치를 적용했다는 거. 네, 미래가치를 잔뜩 땡겨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수적으로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24년 예상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재 가치 땡겨오면 102억 원이 되거든요. 여기에 칩스앤 미디어의 펌만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국내 대표 반도체 IP 기업이고요. 앞에서 봤던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나 시놉시스와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규모 면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인 계산을 위해 칩스앤 미디어의 펌만 적용을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12,762원으로 계산이 돼요.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28% 정도 수준. 자, 그런데 23년 예상순이익은 1.6억 원을 할인율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한다고 하면 202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3년 예상 실적으로는 턱도 없는 밸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으로 낮춘 공모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솔직히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또 적자 기업에는 점수를 완전히 짜게 주는 분위기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리즈 투자 유치 시에 책정됐던 기업의 밸류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보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시리즈 C 펀딩을 받을 때 1,000억 원대 중반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시리즈 B 때에 비해서 3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인 2,087억 원보다는 훨씬 낮은 밸류에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2021년에 삼성증권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주식을 취득했거든요. 그때 주당 취득가액이 7,920원이었습니다. 공모가 기준 괴리율은 26.3% 정도예요. 네, 아주 크게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은 아닌데 시리즈 B나 시리즈 A 투자자들은 괴리율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다면 기존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겠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1번 가격 메리트?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썼기 때문에 평가하기 쉽지 않고요. 우선 24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공모가보다 28%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23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형편이 없고요. 네, 2번 유통 가능 금액 규모 533억 원으로 좀 어중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번 시리즈 투자 유치 당시에 책정된 밸류는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들의 엑시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겠죠. 반대의 경우라면 상장 후에 기존 주주들의 투자 단가보다 주가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어떤 노력을 좀 취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4번 의무보유 확약 비율 15%대로 생각보다는 높은 편인데요. 최근에 경쟁률은 낮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조금 높았던 종목들의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쭉 보면 눈에 띄게 이 포인트 때문에 조금 할만하다 싶은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나마 판매 청구권이 버텨주고 있는 거죠. 제가 기업 분석 영상에서 정리했던 한 장의 자료를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반도체 IP 전문 기업으로서 초기 단계인 NPU IP 시장에 진출한 회사고 반도체 기업 최초로 기술성 평가 등급 AA 등급을 획득했고 SK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전략적 투자자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AI 반도체의 성장과 함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포텐셜과 환매 청구권의 기대를 좀 걸어본다면 청약에 참여하거나 상장 후에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적자 기업을 기피하는 시장의 분위기와 애매한 유통시총, 경쟁률이 낮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 10%대 종목들의 최근 부진했던 성적, 시리즈 투자 유치 시보다 높게 책정된 밸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크다고 본다면 청약을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하고서 못 먹는 것에 대한 미련을 자꾸 크게 가지면 청약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되니까요. 그냥 소신 있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균등만 하거나 패스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84만 6,250주가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42만 3,125주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요. 균등도 좀 받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본인 등급에 따른 청약 한도 확인하시고요. 증거금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등급의 경우 2만 1,000주, 1억 50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하겠네요. 최소 청약 주량은 10주입니다. 청약 증거금 5만 원 필요하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 성향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